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입니다. 먼저 국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실형 판결에 반발해 법관 탄핵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관이 양심이 아니라 청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가라며 탄핵은 판사가 아니라 집권 세력이 당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난국으로 치닫는 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 독립수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57차 의원총회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마지노선을 김경수 구하기로 잡고 그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며 국회를 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조혜주 사태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내대표 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묵묵부답으로 바늘도 안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이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은 결국은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김경수 구하기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각오로 김경수 구하기가 곧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김태우 특검부터 시작해서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조혜주 사태까지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어봤자 본인들 손해 아닌가 하고 저렇게 묵묵부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정말 사실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지자체 뉴스 안수연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과제를 직접 기획해보고 구정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해가는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강북구에 연고를 둔 3명 이상의 청년 모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별로 최대 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강북구가 지원하는 2019 강북 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능력 개발과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된 세부 사업에는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청년 생활백서의 기획과 제작,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 문화를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입니다. 정부가 경기도에서 출발한 지역화폐를 올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업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와 국회, 정부, 소상공인 단체 등이 모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일 오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올 상반기에 도입될 지역화폐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 100여 명의 관계자가 모여 지역화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정부의 지출이 반드시 한번 소비의 형태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지역화폐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합리적 경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침체한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세력과의 그 사회적인 연대 이런 것으로까지. 다만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들도 써서 또 편하게 만들어주고 상인들도 현금처럼 편하게 받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한번 이제 카드 같은 걸로 등록을 하면은 동사무소를 또 추가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밖에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주는 연말정산 혜택과 인구가 적은 지역 간의 연계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 116개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하는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될 14개의 공모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17일 시청 한누리에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주민 공모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2019년 마을 만들기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와 산하기관 등 10개 부서에서 시행하는 14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나와 지원 대상과 사업비,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상세히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는 평화통일 시민 공모 사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또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사업 등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통합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수색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입니다. 차량 바로 옆으로 어린이가 비켜 지나가고 하굣길 학부모와 아이들은 차들을 피하기 바쁩니다. 주변에 주정차된 공사 차량들 역시 안전을 위협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공사로 인해 사용하기 힘듭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은 한참 재개발 공사로 주위가 온통 공사 현장입니다.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 아이들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해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과 먼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사는 한참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재개발 공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안전해야 할 아이들 등하굣길, 하지만 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공사 차량 속에서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J 심지영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어르신들의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년에 8번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미용권은 읍면동을 통해 2월부터 지급되고 본인에 한해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시와 한국이용사회 강릉시 지부, 대한미용사회 강릉시 지부는 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없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광 성수기 및 주말 만성 교통체증을 겪어왔던 국도 7호선 차로 확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만아파트 앞에서 만천 삼거리까지 국도 7호선 구간은 동서 동해고속도로의 종점과 연결돼 있고 간선도로가 교차하며 주택단지까지 밀집이 돼 있어 교통체증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번 차로 확장 공사는 고성에서 사만 지하차도를 통해 속초로 진입하는 하행선과 미시로에서 사만아파트 앞으로 합류하는 차량들로 병목 현상이 발생됐던 2차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의 일부 폭을 축소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당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했으며 노상 주차장은 기존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시행하는 보도 포장은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1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영월군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영월 군민을 대상으로 2019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월담 작은 도서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지난해와 다르게 바뀐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은 영월군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잠재 역량을 발굴해 주민 리더를 육성하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레슬링 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져 해외 선수들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전지훈련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연초부터 레슬링 국가대표 후보팀과 외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열기로 뜨거운데요. 지난 14일부터 레슬링 국가대표 후보팀 55명과 일반팀 340명, 우즈베키스탄 여자 주니어 국가대표팀 5명까지 평창 국민체육센터에서 함께 동계전지훈련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외국 국가대표팀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자 주니어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10월 평창의 전지훈련 지원 정책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에 군은 평창을 찾은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Мы здесь впервые со своей командой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Мы проводим здесь тренировки. Тренировки намного отличаются, чем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Здесь мы уже тренируемся с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Также мы побывали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в Корее. Это было очень круто, незабываемо. Еда здесь тоже необычная.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평창군은 레슬링 전지훈련장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창 국민체육센터에는 레슬링 전용 훈련장과 영상 분석실, 체력 단련실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훈련에만 전념하고 훈련 성과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숙소와 훈련장 간 이동 차량 지원, 매트 청소년 투입 등의 편의도 제공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컨디션을 갖고 운동하니까 성적도 좋게 나올 것 같고 운동에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한 해 각종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26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 선수들에게는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활동비 할인 등을 지원하는데요. 군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팀까지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창군은 전지훈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계훈련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마을에서 만든 친환경 누룽지가 인기리에 판매되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근리에서는 누룽지 제조 공장 증설에 따른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취재의 김다은 리포터입니다. 지난 24일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에서는 기존 누룽지 제조 공장에 이어 두 번째 공장 증설을 기념하는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한규호 횡성군수를 비롯한 군의원과 주요 단체장,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는데요.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에 이어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하게 될 누룽지 제조 공장은 공근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군 봉화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공근리 친환경 누룽지 제조 공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 등 총 9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요. 누룽지 가공 설비 4식과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어 하루 평균 0.5톤, 연평균 150톤의 누룽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룽지에 쓰이는 쌀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쌀로 연간 전국 100톤 내외의 친환경 농업인 재배쌀을 우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마을 역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인력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군 봉화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째 누룽지를 생산하며 연매출 8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누룽지 공장 증설로 인해 보다 많은 양의 누룽지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친환경 먹거리 판매처인 한살림을 비롯한 직거래 및 일반 매장 납품 등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횡성군은 새롭게 신축한 친환경 누룽지 제조 공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활발한 운영은 물론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의 체계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과 24시간 분만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는데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분만 및 산후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연장기간 중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천안시와 천안 지역 내 9개 대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공동상생발전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천안시와 천안 지역 내 9개 대학이 상호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천안 역세권 뉴딜 사업 중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체결식은 구본영 시장과 각 대학 총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과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8만여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마련을 해서 더욱더 이제 원도심의 활성화 또 천안 역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안점을 대학과 함께하는 그런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천안 역세권 캠퍼스타운 운영 방안 모색과 청년 일자리 발굴,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시는 대학생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연구, 문화활동 공간 제공, 행정적 지원 방안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적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동방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대전시립미술관이 특별한 소장품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소장품 특별전 DMA 컬렉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총 3부로 나눠져 진행되는데요. 대전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1부 거미블루, 미술관 소장품 중 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선보이는 2부 원더랜드 뮤지엄, 미술관이 2018년에 수집한 작품들을 최초로 공개하는 3부 2018 신소장품 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탄생된 작품이죠. 최근 보존 처리가 완료돼 재가동을 시작한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명소, 대전시립미술관 꼭 방문해보세요. 부산형 시민청원제도인 OK 1번가 시즌2가 개설 한 달 반 만에 시민 9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정착하고 있습니다. OK 1번가 시즌2는 3천 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는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약속대로 3,050명의 공감을 얻은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에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답변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청원의 주제는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연산 뉴스테이 반대와 폐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은 지난 한 달 동안 3,050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습니다. 청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이 애초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 그린벨트 해제 등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실효성과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총 9건으로 이 중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미 통합 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 모두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시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오거돈 시장은 사업의 수혜 대상을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지개발 중심의 뉴스테이보다는 도심진의 불량 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의 시민소통 행보가 발빠릅니다.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OK1번가 시즌2가 막힘없는 소통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호남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2일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영호남 지사 8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정책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 과제 2건을 논의했습니다. 또 시도별 주요 행사 14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국고 보조금 상향 건의를 공동 정책 과제로 제안했고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지역 균형 발전 건의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또 오는 4월 7일 열리는 2019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19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전국적인 참여와 홍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여수산단 취업 등용문인 테크니션 스쿨 제10기 개강식이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생들은 지난해보다 5명이 늘어난 50명 선발에 381명이 지원해 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앞으로 9개월 동안 여수산단 기업 채용에 최적화된 인성교육과 현장 실무,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영어 교육 등의 과정 운영과 함께 취업 활동을 중점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테크니션 스쿨 취업률은 지난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9기까지 수료생의 93.4%가 여수 국가산단과 국내 주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3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운동 정착을 위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가졌습니다. 읍면 클린하우스 지킴이와 환경업무 담당자 등 총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직무교육은 홍보 영상 시청과 클린하우스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진행됐습니다. 현재 진안군은 지난해까지 총 202개 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마쳤고 올해 40개 마을에 사업비와 인건비 등 추가로 8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 설치를 완료하고 전체 242개 마을에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클린하우스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지역 자원순환 사회 조성과 함께 분리배출 생활화를 도와주고 있다며 캠페인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청정환경 보존은 진안군의 가장 중요한 미래자원을 지키는 일이라며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여러분들이 진안구원의 환경파수꾼이 돼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진안군 마을축제가 마을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진안이라는 슬로건으로
60여 개 마을에서 연중 진행됩니다. 12회를 맞은 진안군 마을축제는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을회의를 통해 축제 날짜를 정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전통마을축제와 브랜드 육성마을축제, 지역 거점축제, 문화기획축제와 학습교류축제로 나눠 지원하며 마을과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처음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대야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외가리 서식지와 수박 등을 주제로 우리 마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풍성한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희망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경기도 충북에서 소구제역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차단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을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가축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충북 발생지 우제류에 대한 도내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도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각 14개 시장 군수와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와 시군의 방역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꼼꼼히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 방역 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일제 소독검사,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가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도로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을 눈이 오지 않는데도 이면도로변에 뿌려대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중화산동 근처의 어흥터널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영상 4도의 날씨에 눈도 내리지 않는데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염화칼슘은 눈을 잘 녹이는 만큼 도로 부식은 물론 자동차에도 부식 피해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이 말라 분진이 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줘 인체에도 해롭고 가로수 쪽에 튀는 경우에는 나무의 수분도 빨아들여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A모 씨는 염화칼슘이라는 게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나 뿌려야 하는데 그냥 맨도로에 뿌리면 그 피해는 우리들이 받는 거 아니냐며 지자체에서 얼마나 예산이 남아돌길래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도로에 마구 뿌려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제설 담당자는 실제 기상청의 기온표를 참고해 염화칼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설 작업을 위해 미리 뿌려놓는 경우도 있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빙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미리 뿌려놓으신다 이거죠? 사전 조치입니다. 사전 조치. 미리 뿌린다는 말씀은 사전 조치. 빙판이 예상 그냥 조금 주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염화칼슘이 좀 이렇게 흐트러진 것도 좀 노하우가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주민 B씨는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눈가리기식 행정 문제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며 지적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JJC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